2023년 7, 8월에 기출문제풀이 진행할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강은 7월 2일 일요일에 하고요. 이론 하던 것처럼 10시부터 7시까지로 시간을 일단은 잡아놨어요. 그래서 중간에 휴강 없이 쭉 진행을 할 거고 진행되는 주차는 우리 7주 동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에 개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8월 13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8월 마지막 주에 바로 이제 모의고사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과목은 순서대로 저는 과목별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과목별로 볼 거예요. 왜 과목별로 보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론을 1월부터 6월까지 했거든요. 6개월 동안 이론을 하면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 이해도 했고 나름의 암기도 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개념 정리가 지금 하는 과목에서 1월 첫째 주에 했던 영양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시 물어봤을 때 가물가물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개념 정리가 제대로 완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연도별로 진행해서 문제 다 섞여있는 문제를 내버리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모든 과목에 있는 거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멘붕이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한 과목씩 그냥 한 주에 한 과목씩 클리어한다 생각하고 도장 깨게 하는 식으로 한 주에 한 과목씩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첫 주에는 영양교육 및 상담, 둘째 주에는 영양학과 생애주기 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은 이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출제된 게 많지 않아서 영양학이랑 같이 볼 거고요. 3주에 영양판정, 4주에 식사요법, 그리고 5주에 조리원리 식품학, 그리고 6주에 단체급식, 7주에 식품위생학으로 순서를 구성을 했는데 생애주기 영양학은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2주 동안 구성을 했고요. 조리원리 식품학도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2주 동안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구분해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론들마다 이제 복습하고 정리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저는 2014년에 출제된 이후의 문제들로부터 볼 겁니다. 2008년에는 서술형이었고 2009년부터 객관식 문제가 있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볼 수는 없고요. 2014년부터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이 있던 시절부터 2023년에 가장 최근에 출제된 내용까지 해서 이 문제들을 다 과목별로 다루는데 만약에 개념을 복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던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정리하는 것에 있어서 뭐 개념이 조금 필요하다 또는 좀 심화적으로 보기 위한 문제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내용이 있을 때에는 제가 2014년 이전의 문제들도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최근에 출제된 문제들을 가지고 서술형 문제를 다뤄보고 그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식품 첨가물의 종류들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던가 뭐 이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런 거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내용들은 객관식에 있는 문제들 가지고 발췌해서 이런 거 저런 거를 같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볼 거고요. 2014년 이후부터 다루기는 하지만 2008년부터 출제되었던 그 전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필요하다면 탁과에서 출제되어 있던 기출문제들도 분석을 할 거예요. 보통은 조리나 아니면 가정이나 가공이나 보건 같은 데서 출제됐던 문제들도 이제 발췌를 해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과목들마다 뭐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뭐 식품 가공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영양학 과목에 이제 겹쳐지는 것들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식품학 같은 경우에는 식품 가공에서 출제되는 문제들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활용해서 심층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다양한 문제 유형을 익히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많이 출제됐던 것들 또는 문제풀이가 난해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되짚어보면서 중요한 개념을 잘 정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는 이론을 받고요. 그리고 7월부터 8월까지는 기출문제풀이를 하고요. 9월부터 11월까지 모의고사를 하면 이제 시험을 보게 돼요. 근데 기출문제풀이를 그러면 왜 해야 되느냐? 기출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해왔던 것들을 점검해야죠. 기출문제를 통해서. 뭘 점검하냐 하면 내가 이거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야 답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답을 썼냐 안 썼냐를 가지고 내가 이걸 아는 문제구나 모르는 문제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복습입니다.
제대로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우리가 7, 8월에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개념들을 이제 여기에서 요약하고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출문제 분석은 내가 알고 있는 거 점검하는 것과 더불어서 답안을 작성하는 거 연습해 봐야죠. 막상 이제 9월 모의고사 돼서 딱 답을 갑자기 쓰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문장을 구성해야 될지 조금 감이 안 잡힐 수 있거든요. 물론 모의고사 하는 10주 동안에도 그게 이제 많이 향상될 수 있기는 하지만 기출문제 하면서도 답안 쓰는 것들을 연습을 해 보시면 그러면 나중에 모의고사 이제 새로운 문제를 받았을 때 답안 쓰기가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을 수강을 모두 하셨던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답안에 대해서 채점이나 첨삭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는데 첨삭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은 잘못됐다라던가 이런 용어들은 쓰면 안 된다라던가 뭐 이 부분은 설명이 잘 됐다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형식으로 제가 첨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용어는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에서는 내가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복습을 하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 부분은 어딘지를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답안을 기술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연습해보는 시간까지 목적으로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첨삭을 했을 때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확실히 이거를 하고 나서 모의고사를 하시는 분들이 답안 쓰는 것들이 조금 다르다는 거를 많이 느끼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번 연습을 하면서 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많이 향상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영양교육 상담부터 만약에 1주차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영양교육 상담에 무슨 문항이 뭐 50문제, 2주차에도 50문제, 3주차에도 50문제 이렇게 문항수가 다 일괄적으로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니까 그동안에 출제되어 있는 문제들의 문항수가 과목별로의 비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영양학의 비율이 높고요. 뭐 조리원리 식품학의 비율이 높고요. 뭐 단체급식이나 뭐 영양편성 이런 것들은 조금 비율이 낮기도 해요. 그래서 과목들마다 출제 비율들이 조금 낮기 때문에 각각에서의 출제되는 문제의 문항수가 다 같지가 않아요. 그 말은 얘네들에 대한 총점들도 다 100점, 100점, 100점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떤 거는 2점짜리가 많고 어떤 거는 4점짜리가 많고 이제 이런 것들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첨삭은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채점은 하지 않습니다. 점수가 몇 점이다. 이것까지는 지금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는 기출문제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복습하고 점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영양교육 상담이 나왔다. 그럼 첫째 주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만약에 문제 중에 영양교육 이론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사회인지론이 나왔다. 그럼 사회인지론과 관련되어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3개가 있으면 그 3개를 쭉 다 볼 거예요. 그럼 사회인지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어떠한 요소를 묻는지, 뭐를 묻는지 이러한 문제들의 다양한 유형들을 보겠죠. 그러다가 행동변화 단계 모델이 나왔다. 그럼 행동변화 단계 모델을 묻는 문제들을 또 쭉 다 몰아서 볼 거예요. 그러면 이 모델에 대해서, 이 이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것들이 좀 정리가 되겠죠. 단계를 유추하는 거, 아니면 여기에 전략을 어떤 걸 취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론들이 뭐 영양교육 이론이 되었든, 상담 기술이 되었든, 영양교육의 과정이 되었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몰아서 볼 거기 때문에 문제의 배치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영양교육 2014년에서 나온 영양교육 쫙, 2015년에서 나온 영양교육 쫙, 16년에서 나온 영양교육 쫙 이렇게 순서대로 볼 게 아니라 14년에서 23년까지 있는 문제들을 쭉 풀어놓고 그 중에서 영양교육 과목에 해당하는 것만 뺄 거고 그 영양교육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도 이론에 해당하는 거, 뭐에 해당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해서 순서를 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린트로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트 출력을 해서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 흐름들을 봤더니 사회인지론에 대한 것들은 답을 잘 썼고 행동변화에 대한 것도 다 잘 썼는데 그 영양교육 과정에 대한 것들은 내가 조금 내용이 좀 많이 어렵더라 라고 느끼면 여러분들은 이제 확인할 수 있죠. 내가 교육의 이론은
다 알고 있구나.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네? 그러면 이 부분이 체크가 되면 이거 다시 복습 들어가셔야죠. 모르는 부분 다시 점검하시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복습할 수 있는 시간 계획을 짜셔야 돼요. 7, 8월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에 했던 이론 내용들을 복습을 한 것들을 점검을 하면서 내가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어디 과목에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의 과목, 그 다음에 그 과목 중에서도 어느 단원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시기가 바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첫째 주에 영양교육 했는데 영양교육은 일반적으로 다들 뭐 그럭저럭 답을 잘 쓰시는 게 교육학에서 워낙 이제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다루고 여러분들이 교육학에서 다 많이 몰두해서 하다 보니까 영양교육은 잘들 써요. 근데 이제 영양학을 보면 여기에서 내가 영양학 중에서도 탄수화물 파트가 부족하구나. 영양학 중에서도 뭐 어디가 부족하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잡히면 그 부분만이라도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마련이 되겠죠. 그리고 뭐 영양 판정은 좀 했는데 이 부분은 좀 괜찮더라. 내가 알겠더라. 쓸만하겠다. 라고 하면 나는 영양 판정은 어느 정도 과목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양 판정을 11월에 시험 볼 때까지 손을 놓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지금 그 우선순위를 놓는 데 있어서는 영양학은 조금 안전하게 봐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식사요법을 했는데 식사요법 완전히 망했다라고 하면 식사요법 다시 처음부터 정리해서 복습하셔야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점검이 되면 내가 어떤 과목을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할 것인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론 내용들도 복습을 하면서 점검을 하는 것과 동시에 답안도 한번 기술을 해보고 그런 연습들을 충분히 해보는 거를 우리는 2달 동안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는데 저는 모의고사도 처음에 7주는 과목별로 진행할 거예요. 이론했고 기출했으니까 이제 나는 문제를 다 섞어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아직은 조금 섣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9월부터 시작하는 앞에 첫 주도 이것과 동일하게 과목별로 이제 7주를 진행을 해서 문제의 유형은 모의고사랑 또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3주에 그 과목들을 섞어서 이제 실전처럼 이렇게 보게 되는 거라서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를 가지고 내가 이 정도 점수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7, 8월에서는 점수가 몇 점이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모르는 게 어디고 얼마나 많이 앞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스스로 점검을 하시면서 답안 쓰는 거에 조금 더 잘 이제 연습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걸 다 답으로 쓰기는 힘들어요. 그거를 문장으로 서술형에서 문장으로 구성을 하려면 그 내용이 체계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고요. 유기적으로 그 원인과 결과들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그 문장들이 흐름이 잘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쓰는 게 안 해보고서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론에서도 항상 얘기했던 게 이론에서는 이해하세요. 개념 먼저 외우세요. 그리고 나서 교재 꼭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교재를 읽어보시면 거기에 기술되어 있는 문장들이 여러 번 읽으면 어느 정도 이제 눈에 익어서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 비슷하게끔 두루뭉실하게 그것처럼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7주 동안 문장을 써보면서 이제 연습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때 제가 이제 프린트로 교재를 따로 만들지 않고 프린트로 제공을 하는데 아마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프린트로 뭐 20, 30페이지 정도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채점 이제 첨삭 올리는 파일 올리실 때 그 20페이지에 해당하는 거 다 일일이 여기에 출력해서 1번 문제에 여기다 답 쓰고 2번 문제에 답 쓰고 3번 문제에 쭉 문제 다 있는데 답 쓰고 이렇게 해서 문제는 제가 볼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답만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이 올리는 것도 힘들고 제가 또 그걸 출력을 해서 채점을 한 다음에 또 다시 업로드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답안지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이면지가 되었든 뭐 A4 용지가 되었든 노트가 되었든 거기에 문제랑 답만 기술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뭐 영양교육의 경우에 뭐 1번에 제가 이거 뭐 몇 년에 출제된 2019년에 출제된 A형 3번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1번에 뭐 2019년에 출제된 A형 3번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답을 기술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2020년에 출제된 B형 4번 문제의 답을 쓰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비슷한 이론들끼리만 제가 순서대로 엮은다고 했으니까 이게 꼭 순서대로 2019년에 A 3번, A 4번, A 5번 이 순서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만 되어 있는 거를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첨삭을 해서 이제 다시 업로드를 해드릴 건데 근데 그거 업로드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 늦으면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올리는 창 자체가 닫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좀 감안해서 잘 시간 맞춰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답안을 작성을 하실 때는 기출문제풀이 수업을 듣기 전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후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나는 지금 이론 복습이 잘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내 수준을 스스로 테스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문제 업로드 되면 문제만 출력을 해서 답을 써보시고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듣기 전에 작성한 답안을 가지고 제가 첨삭을 했을 때 여기에서 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라던가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인이 점검을 할 수도 있고요. 나는 아직 사실 이론 복습을 그닥 많이 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일단은 기출 수업을 먼저 들어서 앞에 했던 개념을 한 번 더 복습을 했고 한 번 더 들었으니 그거에 대해서 내가 혼자서 스스로 정리하면서 답안을 썼다라고 해서 수업을 듣고 나서 답안을 작성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때 쓴 답들은 보시고 보고서 수업 내용이 정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한 부분들에서 더 중요한 것들이 누락된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조금 짚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내가 수업을 듣기 전에 쓰는 답안을 낼 건지 후에 쓰는 답안을 낼 건지는 뭐 결정을 본인이 하시면 되는데 제가 답안을 보면 대충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안 듣고서 썼구나. 그래서 복습이 잘 돼 있구나. 이거랑 듣고 나서 정리한 내용들 가지고 추려서 썼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데 수업 듣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답 쓰기가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수업을 들었으니까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들을 또 이거를 체계적으로 잘 쓰는 사람들이 있고 말이 막 앞뒤가 안 맞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포인트들을 놓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가다듬어야죠. 그런 식으로 계속 연습하는 시간을 우리는 이제 7, 8월에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 8월에 7월 2일부터는 우리가 기출문제 통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 분석들을 7주 동안 진행을 할 거니까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 앞에 했던 6개월간의 이론 내용들은 이제 차근차근히 여러분이 복습이 다 되었다면 우리가 이론 마지막 하고 한 주 종강하고 휴강하는 기간 동안에 그 이론 내용들을 복습을 잘 하시고요. 적어도 첫 주 수업을 들을 때에는 영양교육 및 상담 과목이라도 한번 다 읽어보고 나서 문제를 풀으셔야죠. 그 다음 둘째, 셋째 주는 영양학이랑 생애학이랑 생애주기랑 영양판정에 대해서 보고 하시면 되니까 이때도 지금까지 밀린 과목들을 막 한 번에 급하게 복습을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과목별로 순차적으로 복습 있는 것들도 미뤄온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정리를 해가면서 같이 수업을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테니까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고 그 밖에 뭐 문의사항이 있다거나 뭐 그런 질문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Q&A에다 남겨주셔도 돼요. 근데 그것보다 제가 조금 더 빠르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게 카카오톡 채널이에요. 왜냐면 핸드폰에 앱이 있어서 알림이 뜨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확인을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답변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끝내주세요.